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먼저 좀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를 과거 영상에서 많이 했었죠. 많은 분들이 주식을 그냥 무턱대고 시작을 하고, 무턱대고 막 좋은 주식이라고 해서 사는데, 그렇게 해서 뭐 잠깐은 수익 낼 수 있지만, 스스로가 이제 주식을 할 수 있는 올바른 관점이 서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일단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 같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다.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어라, 이런 얘기를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구체적으로 해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의문점이 들죠. 근데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일까 아닐까? 내가 비록 주식은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뭐 좀 나름 센스는 있는 것 같고,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동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뭐 몇 년 동안 주식을 내가 했는데 준비된 거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스스로 본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는지 그게 좀 혼란스러운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 자와 아닌 자를 구분할 수 있는지 좀 가이드 같은 거, 구분점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 줄 수 있을까 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 봅니다. 네, 주식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수익을 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자가 질문을 하게 되면은 궁금하죠. 나는 준비가 되었나? 안 되었나? 그리고 저희 영상에서 수도 없이 말했던 거, 그리고 계좌 관리의 모든 기술들의 전제 조건, 선행 조건은 수익을 만들 줄 아는 사람, 낼 줄 아는 사람이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면서, 그럼 나는 수익 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소스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게 어디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없다가 갈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매수입니다. 매수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과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70% 이상은 갈린다라고 생각해요. 잠깐 여기서 한번 좀 브레이크 걸고 한번 가볼게요. 종목을 잘 고르는 선별 능력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A는 예를 들어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잘 고르고, 혹은 뭐 상폐되지 않을 그런 안정적인 종목을 고르는 사람이라면, B는 그냥 막 테마주 같은 거 막 좋다고 하는 거 그냥 내동매매 하는 식으로 좋아서 덜컥 사고 그러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매수를 어떻게 하느냐 보다는 종목을 어떻게 고르느냐의 문제에 가까운데, 혹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종목을 어떻게 고르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 고른 종목도 어떻게 매수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똑같은 종목을 고르더라도 라는 뜻인가요? 네. 근데 사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부터도 차이가 날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차이는 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종목 선정의 요소도 분명히 영향은 있겠지만, 그것보다 저는 매수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큰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매수를 어떻게 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말씀하신 종목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신중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사느냐의 문제보다 더 앞서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 준비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이 어떻게 사느냐가 준비가 된다면 그 이후에 연결돼서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까지도 이어져서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서는 거다. 네, 맞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종목 선정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A나 B나 똑같이 100개의 종목을 딱 골라냈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A는 100개 중에 99개를 맞추고 B는 100개 중에 뭐 10개밖에 못 맞출까? 어차피 결론은 둘 다 A나 B나 100% 다 맞추진 못해요. 그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매매를 해서 플러스로 만들어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이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종목을 이렇게 선정하면은 100% 히팅이 가능하다라고 정말 단정할 수 있고 정형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종목 선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100%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종목 선정 자체도 어차피 한 부분이다라는 거고, 그럼 다시 종목 선정은 내가 어떻게 매수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궁합이 맞는 종목을 선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테마주다 아니다 보다도. 자, 그럼 이제 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보통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먼저 물어보자면, 그럼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도 아니면 그럼 언제 그 종목을 매수하느냐의 문제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말씀하시는 어떻게 라는 게 언제랑 동일한가요? 동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제 매수하느냐,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 아니면은 어디서 사느냐, 이런 모든 부분은 그냥 예측을 기반으로 한 뭔가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심판, 솔짝의 느낌이 있죠.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그런 모든 관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매수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내가 언제 사냐, 얼마에 사냐, 또는 어떤 종목을 사느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조금씩 부수적으로 영향은 끼치지만 제가 얘기한 어떻게 사느냐는 기본적으로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A는 지금 시점에서 그냥 2%를 매수를 합니다. 왜냐? 2%를 사두고 나서 그 다음에 상황을 보면서 어떠한 행동을 더해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B는 지금 똑같은 종목을 똑같은 자리에서 90%를 삽니다. 제가 말하는 어떻게는 이 부분에 가까운 것 같아요. 둘 다 IM이란 종목을 지금 시점에 지금 가격에 매수를 한 거예요. 하지만 A와 B는 완전히 다른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당하는 거는 이 2%를 사고 나서 그러면 처음에 2%만 사면 되는 거야, 그럼 되겠네 해서 2%를 샀어요. 그러면은 이제 A도 2% 사고 다시 C도 2%를 샀습니다. 둘 다 2%씩 샀으면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사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지는 행동, 보통 템포라고 하죠. C는 이제 여기서부터 2% 계속 사가지고 오늘 끝날 때 한 80% 되어 있습니다. A는 오늘 끝날 때 한 8%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도 다른 거죠. A와 C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요. 여기서부터 2%로 시작해서 이제 템포를 잘 나름 조절해서 하는 사람과 동일한 템포력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A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자주 한다면 C는 예를 들면 이런 데서 막 시작을 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떻게가 동일한 건지 같은 건지 좀 헷갈리는데 이런 차이는 없나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템포를 가져가고 동일하게 비중을 채워가고 그러는데 약간 시작점이 좀 다른 사람, 그럼 이것도 원희님이 말씀하시는 어떻게 또 다른 요소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 둘을 비교하게 되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헐렁하게 매수를 시작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조금은 더 타이트하게 매수를 시작하는 사람이겠죠. 둘 중에 누가 좋냐라고 하게 되면은 타이트하게 하는 사람이 안정적일 순 있죠. 근데 이거는 장단점이 나뉠 뿐, 성향이 나뉠 뿐, 이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원희님이 말씀하시는 어떻게는 언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이 언제라는 거를 또 다르게 비틀어 말하면은 이런 상태의 종목, 이런 다이나믹한 상태의 종목, 이게 또 나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하느냐, 그것도 결국은 또 나눠서 들어가는 요소긴 하다. 네, 그게 다 내포는 되어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요 차이는 있겠죠. 언제 들어가느냐, 시점적인 의미가 제가 말하는 어떻게, 그러니까 how죠.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시점은 좀 자리의 개념에 가까워요. 즉 언제 내가 이럴 때 매수해서 스나이핑 빵 해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을 잡아내는가, 조금은 더 이런 관점에 가깝거든요. 여기에는 솔직히 말하면은 자신의 행위에 어떻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되게 단편적이에요. 이 자리를 잘 찾아야지, 이것만 하면 되는 대로 끝나요. 단순하죠. 단순하니까 사람들은 열광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반대로 말하게 되면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단순화될 수가 없는 건데 자기 스스로 단순화 시켜버린 거거든요. 자신이 이해하기엔 편할지 몰라도 그게 실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거든요. 매수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정리하면은 조금 일반적인 언어로 바꿔보겠습니다. 매수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들어가 있는가, 이게 수익을 내기 위해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 같아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타이밍을 맞춘다, 좋은 자리를 찾는다 해서 빵 들어가는 그런 매매도 있지만, 그게 결국에는 단타를 불러일으키고 뇌동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의미 없는 손절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접근 방법 말고 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필터를 한 다음에 오래 들고 있을 만한 종목을 되게 터무니없게 높은 가격에 사면 안 되겠지만 적정한 시기에 사서 들고 있으면 시간이 흘러서 수익이 난다. 그러므로 그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어떤 종목을 사느냐로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종목을 저가라고 생각하는 가격대에서 오래 들고 있으면은 실제로 오르기도 한 주식을 여기서 매수할 때 어떻게 매수하나요? 요 차이가 저는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100% 몰빵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설령 이 종목을 진짜로 잘 골랐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상향해서 많은 시세 차익을 줄 수 있었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수한 사람은 이 열매를 취하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은 종목을 같은 시점에 다르게 매수한 사람들은 이거를 이 파동을 가져갈 수 있는데도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는 결국은 몰빵하지 말고 분할 매수하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그 분할 매수를 템포를 잘 맞춰가면서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아라. 저희 유튜브에도 이제 종종 달리는 댓글인데, 아니 분할 매수하라는 말을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라고 또 말을 하거든요. 결국엔 똑같은 말인가요? 분할 매수를 해라, 천천히 해라, 이 얘기인가요? 그냥 되게 쉬운 단어로 인터넷상에서 또는 유튜브상에서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하게 되면은 저점에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분할 매수하면서 천천히 매수해라, 이 말 맞습니다. 맞는데 해보세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단순화시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이거는 꼭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시 이제 깊게 들어가면 템포의 박자, 나는 이 정도면은 차분하게 천천히 한 건데, 근데 그 천천히 한 것과 아닌 것은 결국엔 누가 판단하나요? 투자를 하는 자기 자신이 판단하게 될 거예요. 자신이 생각할 땐 천천히라고 생각하지만 시장과 종목은 이 흘러가는 박자랑 비교하게 되면은 절대 천천히가 아닌 경우가 정말로 많고요. 실제로 교정하면서 그런 모습 되게 많이 보고요. 분할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말만 분할이지 주문만 여러 번 한 거지 실제로는 그냥 추가 매수 이렇게 펑펑 들어간 거랑 별반 다르지 않는 매매도 많고요. 근데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그래 천천히 하라 그래서 천천히 했는데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난 여기서 지금 너무 천천히 하고 있었는데 막 올라가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또 무조건 천천히도 정답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정답이 뭡니까? 분할 매수 천천히의 그 정도라는 게 뭡니까? 이걸 계속 물어보는 거거든요. 천천히 하라고 해서 정말 천천히 했는데 사실상 방치에 가까울 정도로 천천히 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것밖에 안 되는 형태도 나오겠죠. 반대의 의미에서.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의 중간을 찾아가는 게 그게 결국엔 균형이에요. 그러면은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균형을 잡는 방법, 그게 뭡니까? 그것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그거는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 박자를 맞춰가는 템포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거를 뭐 딱 정형화시켜서 알려줄 수 있다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주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 지을 때 그 말씀하신 그 분할 매수의 템포 훈련이 돼 있다면은 준비가 된 거고, 그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아직 준비가 부족한 거다, 이렇게 또 단순화해서 정리가 가능할까요? 네, 이해를 위해서 그 정도 단순화 정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리된 거 역시도 굉장히 깊고 많은 거를 내포하기 때문에 실제로 단순해 보이지만 이거 정말로 시켜보고 하라고 했었을 때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분할 매수의 템포 훈련.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알겠습니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할 매수의 템포 훈련이라, 이 분할 매수의 템포 훈련이란 게 또 조금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진짜로 난해한 영역인 게, 음악에서 4분의 4박자다 이 상태로 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종목마다, 자신이 고른 종목마다, 그리고 자신이 시작한 시점마다 이 박자가 다 다르잖아요. 모든 노래 음악마다 박자는 다 다르잖아요. 4분의 2박자도 있고 4분의 3박자도 있고 4분의 4박자도 있듯이 그거를 자신이 알아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관찰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음악인데 막 박자가 계속 바뀌는 거죠. 이거는 여기랑 여기랑 박자가 다른 그런 상황이니까. 그쵸, 중간에 막 랩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게 변화가 될 때 그 변화 정도는 자신이 알고서 거기에 맞춰서 빨라졌다 줄여졌다 빨라졌다 줄여졌다 해줘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변화의 포인트에서 박자를 잃어요. 왜냐면은 빨라졌네 하면 계속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졌는데도 나는 계속 빠르고 싶기 때문에 빠름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반대로 원래 느렸으니까 느린 대로 쭉 가다가 종목은 빨라졌는데 나는 계속 느린 박자로 이렇게 박자 밀리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분할 매수의 템포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더 간단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도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의 옵션에는 매도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매도에 대해서는 되게 강조를 안 하셨는
하는데 분할 매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놓친 건가요? 설명을 놓친 게 아니라 매도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근데 제가 선택한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매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보다 이제 먼저 준비되어야 될 건 매수다 이 뜻이겠죠? 네, 왜냐면 매도는 이 박자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모르겠다 하면은 드리블 옵션을 빼고 그냥 마침표 찍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훈련은 되거든요. 그러다가 박자가 익숙해지게 되면 이제 마침표가 아니라 조금 더 호흡을 끌고 가보는, 이렇게 하면서 맞춰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는 자신이 만들어가는 매수 위에 곁들이는 거예요. 근데 매도를 잘하려고 하게 되면 매수를 막 하기 때문에 모든 게 꼬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가 매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매도를 잘하려고 한다는 거는 수익률을 높이려고 한다던가 수익금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식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은 매수부터 꼬인다. 네, 실제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대부분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러죠 뭐. 네, 포커스가 매도를 중심으로 잡기 때문에 매도 중심으로 잡으면 매수가 무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미 꼬이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보통 시작을 많이 하죠. 많이 먹어야 되니까. 수익 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수익을 만들 줄 아는 준비가 된 사람이냐라고 하게 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주식은 수익만 잘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맞죠. 동의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그 결하고는 좀 다르다는 데 있고, 다르더라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잘 하시면 문제는 없을 테지만, 꽤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해서 수익을 잘 내다가도 결국에는 넘어지고 무너지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시거든요. 즉 이렇게 갔었을 때 최대 단점이 꾸준하기 어렵다라는 최대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지 많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듣다 보니까 많은 걸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주식하는 분들 중에서 나름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내는데, 이분은 이제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지켜보면 그냥 여기저기서 좋은 종목이라 그래서 추천 받아가지고 포트폴리오 꾸려갖고 주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수익을 잘 만들어내고 뭐 리스크 관리도 하고 있어.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리딩방 가입한다던가 뭐 그래서 종목 추천 받아가지고 막 했는데 계좌가 완전 박살나고 계좌 잠식되고 깡통 차는 분들도 있잖아요. 똑같이 추천받아서 하는데 왜 그러지? 누가 더 좋은 종목을 추천받았냐, 나는 정말 거지 같은 종목 추천받았어,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이 선행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로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게 다르다라는 거를 우리가 진짜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심지어 저희 클럽 안에서도 통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종목과 아니면은 공유 종목 아니면 똑같이 무언가 만들어가는 종목에서 결과는 다 다를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클럽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저희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보다 참여하는 분들의 훈련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제 되게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런 이유인 거예요. 맞아요. 종목이란 거는 진짜 따지고 보면은 식재료 정도예요. 식재료 중요하죠. 근데 식재료 보관이나 관리 잘못하면 상하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요리하느냐의 과정에서 식재료 자체는, 즉 종목 자체는 어떤 일정 부분 이상 영향력을 끼치는 건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란 말을 꼭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 이해하는 거죠. 저희가 얘기한 거를 다 이해하셨어. 근데 내가 그 매수의 템포를 훈련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막 힘들 것 같고, 나는 시간도 없고 바쁘고, 그러니까 그게 힘들 것 같으니까 이런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걸 할 시간도 없고 여력도 안 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나 같은 초보자들에게도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식재료를 주면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그런 식재료 좀 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목을 달라 이 얘기는 결국은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에 답변을 해드리게 되면은 결론적 답변은 가능합니다. 근데 방법적인 거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나는 신경 1도 쓰기 싫고 그냥 뭐 최대한 신경 덜 쓰고서 하지만 수익은 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가능해요. 기름기 쫙 빼고서 진짜 정박자로만 훈련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화시킬 수도 있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실제로 수익도 납니다. 클럽에서도 그런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게 있고, 근데 그 정박자 훈련 자체를 그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이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도 이제 거기서 이제 욕심이 가미되기 때문에 그 욕심이랑 기름기를 빼는 게 힘든 거죠. 네, 뭐 압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게 결국엔 어니님도 마지막에는 정박자 훈련이라는 훈련으로 끝났기 때문에 나 훈련 받기 싫은 사람인데 또 훈련 얘기하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저희가 알지만, 한번 우리가 이제 그
그 정도는 제안해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최소한의 기본기와 소양 정도는 갖추고 주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기본기와 소양은 뭐 어떤 용어를 많이 안 해, 주식 은어를 많이 안 해, 뭐 주식하는 사람들 심리를 안 해, 이런 거에 앞서서 원희님 오늘 말씀하신 어떻게 주식을 사는가, 그 템포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좀 약간 습득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먼저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동의합니다. 자, 뭐 저희가 유튜브에서 많은 것들을 보여드렸어요. 정말 얘기하다 보면은 되게 좀 상급자들이나 실천할 수 있을 법한 것들도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오늘 주제는 따지고 보면은 진짜 생초보들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정말 이제 막 시작한 주린이 분들 모두에게 장착이 되어야 될 그런 요소이거든요. 근데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주린이 분들은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게 중요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있죠. 전혀 다른 곳에서 정답을 찾고 있죠. 뭐 요런 데서 어떤 종목이냐, 언제 들어가냐, 어떻게 손절하냐, 이렇게 이제 이 어떻게 매수를 하느냐, 이거에서 벗어난 주제로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시간이 지나도 발전이 안 되고 오히려 자산이 줄어들고 계좌가 박살나는 그런 결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걸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어요. 그동안 영상을 통해서 이 어떻게 매수를 하는가, 이것도 사실 과거 영상에 많이 얘기를 해드렸고 조언을 많이 드렸으니까 예전 영상하고 같이 앞으로 올라갈 영상까지 보시면서 좀 발전해 나가는데 저희 유튜브를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중간중간에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클럽은 아까 말했듯이 정말 중요한 목표는 어떤 상황에서든 그 기본기를 탄탄하게 가지고 주식할 수 있는 분들로, 이 주식 초보자 분들, 그리고 주식을 헤매고 계신 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설명하는 거로는 정말 한계가 있고 제한이 많기 때문에 같이 매매를 하면서, 실전 매매를 하면서, 그리고 다이렉트로 묻고 답하고 그런 배움의 시간을 가지면서 매일매일 해가고 있거든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직장인분들도 할 수 있고 주부님들도 많고요. 꼭 주식에 전념하고 올인해야만 할 수 있는 클럽 아니니까, 배우고 싶다, 나아지고 싶다, 주식으로 꾸준하게 수익 내서 평생 동안 내 ATM 기계처럼 주식을 써먹고 싶다라는 생각 드시면은 클럽에 오셔서 함께 해보시기를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요.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설명란에 보시면은 설명란에 클럽 가입 공지를 링크를 해놨습니다. 저희 운영하는 카페 가입하신 다음에 공지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유튜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